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의 설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는 그 설립 배경이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략하게 그 역사적 배경을, 설립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의 설립을 보실 때, 각 대학교에서 설립의 기점을 어떤 시기에 잡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서 보아주시면 상당히 비교가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은 설립일자 신스라는 말을 쓰죠. 이 기점 자체를 각 대학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약간은 달리하는 형태를, 그 기준 자체를 달리 설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1398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1392년에 건립이 되고, 그 당시 성균관이 건립되었던 그 시점 자체를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의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398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먼 시기 자체를 기점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았다고 할 수 있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946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경북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1933년 도립의학전문학교, 1944년 관립대구농업전문학교, 1944년 대구사범학교가 해방 이후 국립대학교로 전환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6년 같으면 대구농가대학하고 대구사범대학이 국립으로 설치 개편되게 됩니다. 이제 대구의과대학도 마찬가지 도립 45년, 46년 이 기점으로 경북대학교는 어떤 역사의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경북대학교 전신인 대구사범대학교 1932년에 입학을 해서 37년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흉상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범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전신인 경북대학교의 전신인 이제 대구사범대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 경북대학교는 1946년을 잡고 있고, 이제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학이 설립된 1947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영남대학교는 아시다시피 1947년 대구대학, 1950년 청구대. 참 여기에서 대학이란 말은 단과대학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성균관대학도 마찬가지고 1940년대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단과대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라 그러고 교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 이제 종합대학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 이상이 단과대학이 이제 구성이 되어야지 종합대학으로 성격될 수 있고, 또 뭡니까?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 당시 어떤 문교법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대학, 그 다음에 법정상경계열, 또 청구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법정상경계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북대학교 전신, 영남대학교 전신만 이제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각 대학교에서 뚜렷한 어떤 강점을 보이는 단과대학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 농업대학, 그 다음에 의학대학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단과대는 상당히 이제 강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과대학, 문과대학,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정통성이 있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도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졸업생이 이제 통시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느냐, 또 공시적으로 그 시간을 끊어서 포함을 시키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성균관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는 관련이 있는가 하면요.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하고 성균관대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 이런 맥락입니다. 이병철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그러니까 삼성문화재단에서, 대구대학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1964년 인수를 하고, 1965년 성균관대학을 인수를 하는데요. 인수를 하게 되고, 대구대학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땅도 넓히고, 도로도 확충하고, 건물하고 교사도 신축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964년 이병철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권오익 경제학 박사를 대구대학 제8대 학장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추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1966년 성균관대 총장으로 역임을 하게 됩니다. 역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2년간의 과정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 자체를 성균관대학 총장으로 이제 다시 발령을 낸다 그러는 것은, 그 당시 대구대학이 이병철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이 삼성에 어떤 지나친 요구를 했다. 재정적이라든지 어떤 투자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로서도 수도권에 있고 또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자서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해방 이후 일제 강점기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성격되고 또 종합대학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시도하게 되고, 경북대학교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45년 도립의과대학, 대구의과대학, 그리고 1946년 국립대구농과대학으로 성격되고 1946년 국립대구사범대학으로 이제 설치 개편되게 됩니다. 개편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구대학을 포함해서 이제 4개 대학이죠. 그러니까 4개 의과, 농과, 사범, 문과대학이 모여서 국립종합대학을 만들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대구대학도 처음에는 참여를 하고 이후에는 반대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단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게 되고, 교수와 학생들은 반대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교부로부터 1952년 신입생 모집을 중재하고 이제 학교를 해체하라는 어떤 공문도 받게 되고, 이후에 이제 새로운 문교부 장관이 들어서면서부터 여기는 법학, 경제학, 철학 3개과가 인가가 되어 대구 상가대학으로 다시 이제 인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대학은 종합대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학 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1951년, 여기에서도 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1951년 경북대학교 부지,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부지 선정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51년 건설위원회를 발족해서 현재의 경북대 부지 30만 평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금으로 약 1억 원, 대지를 사는데 약 1억 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50%는 어떤 기부를 통해서 50%는 모금을 통해서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 당시에는 극장이 대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오락 수단이었고, 대중들한테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송죽극장, 만경관, 대구극장, 자유극장, 문화극장에서 기금 모금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모금을 했다. 그리고 5천만 원 상당은 독지가의 기부를 통해서 대지 기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51년 10월 빠른 시간 내에 30만 평을 매수를 하고 1952년 경북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출범을 하게 되고, 이제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저 자료를 보게 되면 1968년 경산 암양의 부지가 105만 평이 되는데 당시 자금으로는 3억 2천이었습니다. 3억 2천이었고, 대부분의 이 자금 자체를 어떤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단의 어떤 기부나 재단에서 기금을 모아서 부지를
어떤 매입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존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부지도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의 칠곡 매천동인가 그 가장 대구에서 가까운 근거리 지역하고 먼 암양 지역하고 이제 두 개가 후보지로 올랐다고 합니다. 올랐다고 하는데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서 경산시로 지금은 경산시죠. 경산군에 있는 암양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인 주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조폐공사 부지를 일정 부분 뭐라 그럽니까? 빼들고 또 그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도 그렇고 영남대학교도 그렇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은 있어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실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대구 지역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도 그 학교 자체가 설립 이사진들 자체도 종합대학에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변화,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 시도민들이 종합대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구대, 청구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론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대학이 너무나 팽창되어서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대구대, 청구대가 모든 재단 이사들이 사퇴를 하면서 종합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남대학교하고 관련되는 역사 부분을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오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연구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고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영남대학교의 교과라든지 UI라 그러죠. UI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 천마총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어떤 말의 어떤 그림 형태도 변화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알고 영남대학교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아야지만 어떤 재학생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졸업생들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토대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상호 역사적으로 관련성을 가졌고 그리고 성균관대학조차도 영남대학교하고도 그 긴 역사 속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잡는 역사의 기점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